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9월 3일은 74번째 맞는 방송의 날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공영방송 KBS의 가치와 책임을 되새기는 시청자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인 대세남은 시청자 주간을 맞아서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KBS와 시청자, 지역대학이 함께하는 상생 프로젝트 22학번 새내기를 모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네 분이 나와 계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고3 수험생 선생님 그리고 이 학부모께서 현재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수능이 며칠 남았습니까? 예,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해서 83일이 남았군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유익한 입시 정보를 얻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예정됐던 입시 설명회가 전격 취소가 되면서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 그리고 대학 측에도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대학 정원보다 학령 인구가 적은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면서 곳곳에서 입학 미달 사태를 빚기도 했죠. 지역 대학의 위기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충남대 손은영 본부장께서 네. 우리 지역의 대학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지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수험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에서 자신한테 걸맞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학과 학과를 선택해서 최고의 노력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그 결과가 굉장히 값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보다는 미래를 여러분들이 꿈꾸고 또 성장이 더 커질 학교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대전 충청 지역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신입생을 모두 채우지 못했고 올해도 작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인 입시 홍보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지역 대학의 위기가 지역의 위기로 이어지는 사례를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실질적인 방안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1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대학생 충원율이 이제 91.4%입니다. 지방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 더 낮은 89점 몇 %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방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장학금 지원 확대라든지 공공기관의 채용 제도 검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핵심을 축으로 해서 지방대학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입 정원이 대입 응시생보다 더 많은 그런 시대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단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전한 이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지역 대학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여기 충남대는 신입생 충원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등록률이 작년에 99.5%였고 그 전해에는 99.8%여서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거점 국립대 중에는 거의 최고의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피부로 느끼시는 그런 어려움도 없으셨습니까? 아유, 어려움 있죠. 왜냐하면 낮아진 건 조금 낮아지는데 이제 앞으로 학령 인구 감소라는 거는 불보듯이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등록률이 비교적 좋다고 해서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단계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점점 어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네. 예. 은흥 처장님은 어땠습니까? 한남대는? 네, 저희도 다행스럽게 작년에 약 98.6%를 충원율을 달성했습니다. 사실 그 전해만 해도 100% 충원율을 달성했는데 작년에 데드크로스 현상 때문에 한 2% 정도 줄었습니까? 네, 1.4%. 1.4%. 예, 마지막 날까지 모든 대학 전체 구성원들이 이 신입생 충원에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대학 입학 정책이랑 2, 3년 전에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작년에는 정시 확대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 90.82%라고 하는 아주 좀 저조한, 물론 이거는 뭐 비단 우리 대학만이 아니라 예. 다른 대학도 일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올해 더 긴장이 되는 이제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만의 어려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될 어려움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은관 장학사님, 예. 예, 이런 교육 환경의 변화, 뭐 교육청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시겠죠? 예, 예. 작년부터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서 지역 대학에 대한 어려움을 누구도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교육청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저희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고3 수험생과 직접적으로 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전만 하더라도 충분히 입시 결과에 대해서 지역대학 같은 경우는 예측이 조금 가능을 했는데, 작년도부터 학력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이제 이에 따른 예측이 어렵고 조금 다소 이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합격선이라든가 이와 같은 입시 전략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전 지역 내에 있는 대학에서 어떤 특성화학과에 대한, 또 어떤 대학마다 어떤 학과에 대한 정보 부족 자체도 있다 보니까 조금 다소 아이들이 입시 지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이 위기를 뭐 맞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각 대학마다 뭐 다들 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 2022학년도 내년에는 수시 모집 인원을 저희가 좀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모집 인원이 2,072명인데 수시 모집 인원을 1,931명, 그러니까 93.2%로 이제 확대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험생의 이제 부담 완화를 저희가 꽤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건 계열하고 우리가 중등 특수 사범 계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수능 최저 기준을 저희가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의예과의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데,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 면접을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 지역 균형 인재 육성 그 기본 계획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예과하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를 30% 충원하는 그런 기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요건이 어떻게 되죠, 장 학사님? 지역 인재 요건이? 기본적으로 대전, 충남, 충북, 세종까지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예, 예, 맞습니다. 중간에 뭐 전화 오거나 이런 학생들도 됩니까? 그거는 조금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거는 예. 좀 어렵습니다. 예. 고등학교 3개년을 여기에서 이제 졸업을 해야지 예, 해당이 되는 고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맞습니다. 예. 저희는 이번 입시를 위해서 학생부 교과 100%만으로 선발하는 지역 인재 교과 전형과 성적 외에 어떤 다양한 역량을 확인하는 지역 인재 전형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학의 어떤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과 구조 조정이나 학과 특성화학과 신설을 통해서 저희가 신입생 모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올해 입시에 좀 달라진 점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였고, 예. 저희 학교가 유명한 것이 프리즘 전형인데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형의 요소를 5개에서 4개로 줄였습니다. 예. 서류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보고요. 면접에서도 이제 4가지 영역을 보는데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평가합니다. 각 대학마다 어쨌든 좀 조금씩 입학 전형을 좀 바꾸면서 학생들이 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은 학생들이 또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이 뭔지 이 부분을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과, 간판, 커리큘럼, 장학금 혜택, 취업,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네요. 혹시 질문하실 분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자기소개부터 해주시고요. 대전 용산고등학교 3학년 백민서입니다. 대학별로 특별히 더 지원하는 특성화학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특성화학과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얘기죠? 네,
우리 백민서 학생은 어떤 계열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예체능 계열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체능 계열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체능 계열과 관련된 세 개 학교의 뭐 특성화 학과가 있을까요? 체육과 관련된 학과가 없는 학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중남대학교에는 스포츠과학과가 자연대에 있고 사범대 체육교육과가 있는데 경쟁률이 높아서 해마다 이게 들어오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과학과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저희 구조조정을 통해서 아트앤테크놀로지 대학이라는 대학을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뭐 회화, 뭐 이런 또 멀티미디어 이 관련 학과를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융복합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체육학과하고 건강운동관리학과가 있습니다. 도쿄에서 열렸던 이제 올림픽 그 게임으로 인해서 오상욱 선수가 이제 단체전 금메달을 따고 또 단체전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제 오상욱 선수하고 이렇게 펜싱 때문에 이번에 우리 학교가 많은 그런 쪽에 좀 입시 홍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학교마다 요즘 이제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 학과를 많이 개설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서 지역 혁신을 하겠다는 RIS 사업에 여기 지금 한남대도 대전대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이제 관여되는 학과들이 컴퓨터 융합학부라든지 전파정보통신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학과만이 특성화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그 학과가 아닌 학생들은 그 학과에 갈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대학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전공과 관련된 뭐 나노 전공이라고 해서 그런 전공 제도도 만들고 있고 융복합 창의 전공 등을 만들어서 본인이 맞춤형으로 진로를 설계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본인의 직업 기초 능력과 전문 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이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남대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특성학과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바이오제약공학과, AI 융합학과, 빅데이터 응용학과, 상담심리학과 등을 통해 학교 특성화를 노력을 했고요. 예. 특히 그 바이오제약공학과 같은 경우에 올해 처음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대전시의 그 디바이오 랩허브 추진과 연계해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취업 연계형 학석사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특성학과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그 교육부 혁신 사례로 소개된 바 있는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해서 6학점에서 15학점 정도의 아주 작은 단위로 구성돼서 단기간에 이수 가능한 어떤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하고 예. 그 학생들의 어떤 취업 능력이나 뭐 이런 그 경쟁력을 높이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학생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또 어떤 학생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고 3학년 재학 중인 학생 안태용입니다. 네, 저는 최근에 취업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서 대학에서는 어떤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고 명료한 질문입니다. 예. 충남대학교는 자랑 같지만 최근 2년 동안 거점 국립대 취업률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강력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무엇을 했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CNU 위드 유라는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갖고 있고요. 학내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뭐 취업 설명회 또는 뭐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 대한 능력 또 감각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현장 실습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대전은 지역적인 어떤 우수성이 있는 것이 연구소라든지 또 정책 연구소도 많고 또 공공기관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실무적인 능력을 이제 기를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 그렇게 길러진 실무 능력을 학생들이 이제 직업적으로 잘 전환해가지고 선순환 구조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남대는 고용노동부 대학 일자리센터 사업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을 정도로 취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한남 커리어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년별로 필요한 맞춤형 진로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이력을 시스템에 기록하여 개인별로 확인하고 지도할 수 있는 체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취업에 대한 전주기적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대전대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한의과 대학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한방 바이오하고 이제 보건 의료 계열이 되게 이제 특성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는 이제 국가 안전 방제 계열이 있고요. 4차 산업혁명에 이제 부합하게 그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혁신 공유 대학이 있습니다. 혁신 공유 대학의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이제 단국대학교가 주관 대학이고 우리 학교가 참여 대학으로 해서 6년간 저희가 한 106억 원을 같이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선정되어 있어서 예. 현재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학과를 저희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지털 헬스 케어 학과는 한방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우수 인재를 양성을 해서 지역의 공공기관에 취업시킬 수 있는 아마 그런 유일한 그 아마 통로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뭐 분사학과라든지 또 한의학과 그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계열의 물리치료라든지 간호 임상병리 이런 학과들은 거의 취업률이 매년 평균 거의 뭐 90% 이상이 다 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취업에 있어서는 아마 각 대학별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아마 취업의 사활을 걸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태홍 학생, 혹시 어떤 분야 취업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 인문사회 계열 해가지고 공기업 취업하고 싶습니다. 공기업 취업이요? 네. 예. 지역 인재 선발 공기업이 한다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러면 고 장학사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역 공기업에서 지역 예, 인재 예.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되잖아요. 예.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죠.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대전 지역에도 공공기관에 뭐 한국수자원공사라든가 철도청이라든가 이런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그 지역의 공공기관에서는 반드시 이제 그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지역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채용 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30%까지가요? 예, 맞습니다. 지역의 성장이 어떤 선순환적 구조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저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이 돼서 더 맞습니다. 많은 예. 공공기관이 또 내려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역 대학 출신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될 더 수 있는 확대되는 거죠. 거죠. 예, 예. 안태홍 학생, 예, 어떻게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잘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또 진학 담당 선생님 계시죠? 예, 대덕고등학교 3학년 부장 김동신입니다. 예, 지금 3학년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네. 좀 학생들과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수시 지금 이제 상담 시즌이고요. 가장 예. 바쁜 시기가 됐습니다. 대학의 처장님들 세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진학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이 지역의 대학에 더 많은 좋은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서 학교에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잘된 부분들, 좋은 부분들은 적극적인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에 대한 노력과 또는 결과치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안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대학에 대한 홍보, 우리 선생님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학교들에 대한 정보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네, 네. 예, 교육청에서 대학과 이 각각 학교 간의 연결고리를 좀 더 튼튼히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 달에 대전 지역 대학과 관련된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대면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온라인 대전 지역 대학 수시 모집 설명회를 가졌고요. 또 최근에는 지금 각 대학교로부터 특성화학과 관련된 전공 소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편집을 한 다음에 바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각 3학년 부장님들한테 파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스튜디오에 함께한 대학 이외에 지역에 많은 대학이 있죠. 오늘 다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각 지역의 대학들은 또 어떻게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호텔, 외식조리, 철도, 물류 등 각 학과별 특성화를 통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시킨 결과 최근 3년간 70%대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과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에 연이어 선정되면서 AI 빅데이터학과, 철도 소프트웨어 전공 등 기존 전공의 소프트웨어를 융합하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 홍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온라인 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대학의 장점을 수험생들에게 많이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건대학교 입학처장 전용지입니다. 확 바뀐 모건대 입시 전형을 안내해 드릴게요. 첫째, 과목과 학년 구분 없이 우수 등급 5개 과목과 진로 선택 상위 3과목이 반영됩니다. 둘째, 군 공무원 등 총 17개 학과 및 전공이 신설되었습니다. 군 공무원 전공은 국방 공무원 채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건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양대학교는 가르쳤으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설립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 교육 중심의 대학으로 빠른 성장을 하였습니다. 대학 교육을 지식 전달에서 학습 지원으로 전환하여 입학과 동시에 학생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 진출을 위해 전공과정 교육과정을 유연화하고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전공 등의 교육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된 교육혁신대학,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경영혁신대학이 될 것입니다. 저희 배재대학교는 입학 전에는 입학관리교수제도, 취업과 관련해서는 취업관리교수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성장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뷰티케어학과,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전공을 신설하여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이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에 작은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차별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입시 정보가 워낙 방대하지 않습니까?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선배들의 조언이 확 와닿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22학번 후배들을 위해서 각 학교의 졸업생 선배들이 특별한 조언을 했다고 하는군요. 함께 화면을 보겠습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대전시 경찰청 1기동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성우 경장입니다. 현재 집회시 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집회시 시민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며 안전한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부대 경찰행정학과는 경찰이 되기 위해 가장 최적화된 과목을 가르쳐주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찰 임용시험을 봤을 때 필기시험 이후 체력시험, 면접시험 등 최종 합격까지 학과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어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지금 현재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현장에서 같이 멋지게 근무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충성! 저는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대전 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허혜진입니다. 아이들이 저를 따르고 하는 모습이 되게 예쁘고 귀엽고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도 되게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때 아무래도 제일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학과에서는 학년별로 맞춤 특강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되어 있었어요. 필요한 특강을 제가 골라서 들을 수 있었고요. 합격한 선배님들이 오셔서 합격 수기를 알려주시거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등 되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 배재대학교 오시면 예쁜 캠퍼스도 있고요. 예쁜 선배님들도 많고 재미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건양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한 최호성이라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3년차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소아청소년과 병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3교대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만 14세 이하의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제 소아 친구들에게 주사 치료나 수액 치료를 하고도 있고 필요한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과 학교 프로그램은 원하는 부서를 미리 경험해보고 배움을 통해서 자기와 맞는 성격을 이제 찾게 되고 4학년 때 정말 병원을 취직을 할 때 적응이 더 빨리 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직 간호사를 꿈꾸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처럼 좋은 커리큘럼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 저희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각 대학에 뭐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대전대학교가 이제 군사학과가 제일 오래된 학과이긴 한데
이 친구가 이제 4기로 이제 우리 군사학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4학년 졸업하고 임관할 때 그 4,300명 중에 1등을 해서 이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서울에 있는 이제 그 연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에서 위탁 교육을 받고 이제 전문의를 따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군의관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케이스가 한 케이스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학교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행정고시를 본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 한남대 같은 경우에는요,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 좋은데요. 그 창업의 사례로 그 260만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산하고가 있습니다. 위안부 소녀상, 독도 프로젝트, 뭐 오래된 버스 정류장 수리 등 사회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회공헌 콘텐츠를 주로 많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에서는요,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공간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졸업생과 전문가를 매칭시켜서 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했었습니다. 저는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한국철도공사에서 부기관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예지라고 합니다. 지금 입사한 지 3년 차 되었고 부기관사로 운행하고 있는 건 3개월 차고요. 지금 익산에서 천안까지 장항선 운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디젤 아카데미라고 모의 운전 연습기가 있어서 이제 수업 때 기관차 안에 내부라든가 이런 걸 많이 공부를 했고요. 현직에 계시던 교수님께서 경험담이나 사고 사례 같은 거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업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사를 꿈꾸는 친구분들께서는 저희 우송대학교에 철도 관련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으니까 나중에 동료로 만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힘내십시오. 저는 대전 모건대학교 만화인이과를 졸업한 웹툰 작가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5년 전에 이제 레진 코믹스에서 고홈런이라는 작품을 연재를 해서 이제 작가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네이버 호곡이라는 작품을 연재를 했고 지금은 9월 내지는 10월쯤에 작품을 연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모건대학교 애니과를 가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다 사실 교수님이 아니라 저의 선배들이었고 선을 쓸 땐 이렇게 쓰는 거고 연출을 할 땐 이렇게 연출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추상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지금도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졸업을 앞두고 있고 입사한 지 한 달 된 오민지입니다. 저희 회사는 의학화학을 기반으로 합성 신약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제가 하는 업무는 회계정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취업할 때까지 취업 지원실에 많은 도움도 받았지만 플러스로 저희 교수님들의 열정이 묻어 있습니다. 기업 분석도 해주시고 이제 기업 특징도 설명해 주시고 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학교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생과 또 학교 선생님의 질문을 받아봤는데 이번에는 학부모님도 계시죠? 학부모님의 지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 김정희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 등록금에 대한 걱정을 미리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가 전보다 더욱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님들이 많고 그래서 혹시 그럼 학교에서 장학금 제도나 학생을 위한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남대학교 장학제도는요, 약 94종의 교내외 장학금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386억 정도 지급이 됐고요. 1인당 평균 약 350만 원 이상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은요, 약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성적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장학금, 봉사장학금, 창업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을 우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생들에 대해서 전액 장학금을 수혜하는 율을 보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1인당으로 보면 연간 253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CNU 아너 스칼라십이 신설되었는데요. 학사에서 석사, 박사에 걸쳐서 등록금과 학업 장려금, 학생 생활관비 등을 모두 지원을 해줘서 약 2억 원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쩌면 국내 대학에서 가장 큰 규모일 것 같은데요.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는 충남대학교의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 이제 마일리지 장학금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뭐 어떤 마일리지를 쌓게 되면은 한 500점 이상 쌓게 되면 거기에 이제 등록금을 이제 환원해주는, 감면해주는 이런 제도가 주로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뭐 공인 토익 응시라든지 아니면 뭐 창업 경시 대회라든지 또 사회 봉사 혹은 또 학교에서 주관하는 뭐 취업 특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HRC 장학금이라고 해서 우리 학교에 이제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 기숙사가 그냥 기숙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제 레지던스 칼리지 형태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수하게 되면은 비교과 프로그램당 그것을 갖다가 등록금으로 다시 이제 환원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또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제 뭐 기숙사도 있고요. 또 교환 학생, 유학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각 학교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충남대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약 5,000명 정원이기 때문에 신입생들은 거의 다 수용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대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저희가 아까 GHS 장학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그런 대상자들은 원하면 다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그 정원이 많기 때문에 이제 대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남은 녀석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선발 대상이 됩니다. 저희 대학은 이제 예전서부터 해외에다가 어학연수를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그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 대학이 약 44개 국가에 263개 대학과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 있고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해외 파견한 교환학생 수가 작년에 357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 각종 뭐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딸 경우에 저희가 레인보우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그 포인트에 따라서 장학금도 주는 것들도 있고요.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은 저희가 전부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일부 학과만이 대전 지역의 대전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질문을 좀 더 받아볼까 합니다. 대전 용산고등학교 3학년 김예현입니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대입 상담, 모의, 면접 등 대학별 입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예, 대입 상담, 모의 면접, 대학별 입시 정보를 알고 싶다. 이걸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는 이런 안내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각 대학마다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따로 다 있습니다. 예. 교육청에서 어떻게 통합 관리를 안 합니까? 예, 이거는 교육청에서는 뭐 큰 범위에서 아이들한테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 입장에서는 관심 있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입학 처 홈페이지를 자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자주 들어가 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전형 요강, 그 다음에 전년도 입시 결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안내 책자라고 또 각 대학교별로 파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꼼꼼히 정보를 본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대전교육청에서는 대전 진로진학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서 입시 정보와 관련된 각종 온라인 콘텐츠 등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진로 선택 또 대학 선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대전 용산고등학교 교사 양주연입니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네, 저희 질문은 이제 아이들이 수시 원서 상담이 끝나면 그 종합 전형으로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생기는데요.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이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면 그 대전 충청권에 있는 대학에 이렇게 잘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좀 비법을 전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유성고등학교 교사 박정호라고 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다들 어떻게 합격을 하느냐를 자꾸 질문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대학을 지원을 해야지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시 같은 경우는 최대 6번의 복수 지원이 가능은 한데 대학마다 이제 지원 횟수가 좀 다르고 전형에 따라서 조건이 조금은 다른데 그것을 이제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수시 전형에 대한 질문이고 한 가지는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같이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부터 좀 들을까요? 네, 수시 카드가 6장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카드 중에 3장을 충남대에 쓸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지원자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이렇게 중복 지원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지역에 이제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안에 일반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고 지역 인재 전형도 이제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6장 중 3개를 한 학교에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과 관련해서인데요. 면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는 질문에 이제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 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지원 동기가 어떤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그 과를 지원해놓고 그 과에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도 보지도 않고 실제로 면접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확인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고 또 본인이 고교 생활 중에 하고 했던 일들이 이 지금의 학과, 지원한 학과랑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거의 생각이 없이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학교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교수들이 보면 이 학생이 이제 어떤 학력이라든지 그거보다는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동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본인이 내가 이런 목적으로 또 앞으로 향후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과에 지원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를 명확하게 설득력 있게 준비를 해라. 예, 이런 말씀이십니다. 면접 준비에 대해서는 사실 충남대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신 게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자기가 지원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면접관들한테 잘 설명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한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전 지역에 사는 학생이다 아니면은 충남 그 지역에 사는 학생이다 그러면 6장까지 쓸 수 있습니다. 수시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과 전형 2개, 그다음에 종합 전형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개를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창업이나 어학에 관심이 있으면 총 6장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도 이름이 다르다 그러면 전형별로 각각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뭐 한남대학교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전형 간 이제 중복 지원이 일단 가능하고요. 단 이제 그 전형별 하나의 모집 단위에만 이제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 점을 이제 좀 분명하게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제 간호학과 학생들이 되게 이제 간호학과에 되게 많이 관심이 많은데 교과 면접 전형만 오는 경우에는 간호학과하고 이제 물리치료학과 같은 보건의료교일이라도 지원이 서로 안 되고 만약에 교과 면접 전형에 이제 간호학과를 하고 교과 중점 전형에 이렇게는 이제 중복 지원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학교 하면 아무래도 이제 한의과 대학에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의과 대학을 제외한 이제 일반 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16개 교과목에서 8개 교과목으로 이제 학생들의 이제 부담을 좀 많이 내렸다라고 하는 거하고 한의예과는 그러니까 1학년은 30%만 반영하고 2학년, 3학년을 저희가 70% 반영해서 학생들의 이제 부담을 좀 대폭 좀 완화했다라고 하는 단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고등학교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은 저희는 아직까지는 한의과 대학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은 아까 우리 충남대학교 본부장님이나 한남대학교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그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일반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는 다 이제 기출 문제 홈페이지에 기출이 나와 있습니다. 단 그리고 이제 한의과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 보기 15분 전에만 저희가 이제 공유를 하고 15분 동안 숙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데 또한 자소서나 이런 데에서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면은 아무래도 면접에 있어서 아주 되게 우수한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대학의 뭐 입시
입시를 위한 전략이 또 다 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의 입시 전형을 보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사실 첫 번째 담임 선생님하고 지속적인 상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 자체가 이제 자기의 내신 성적보다 높은 과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벽을 두고선 접근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학교 홈페이지나 대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들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년도 입시 결과 그 이전 2년 전까지의 입시 결과를 참고를 해가지고선 아이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또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바로 자기의 진로 목표보다도 더 나은 입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또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 대학의 의미, 역할 이런 부분의 말씀을 좀 끝으로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대의 위기가 예를 들어서 심화돼서 폐교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지역 교육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은 저희가 폐교 사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위기를 대학 스스로의 어떤 자구 노력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등과 같이 중장기적인 어떤 지원 정책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는 우수기업을 좀 유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학과 협력을 좀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더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이제 벚꽃 엔딩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예. 벚꽃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거와 관계없이 이 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특성화를 하지 못하면은 이제 대학은 스스로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학 하나가 학교 문을 닫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역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지역 자체의 공동화가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오늘 나오신 우리 시교육청하고 대학하고 사실은 산학관이 됐든 이렇게 서로 주체가 모여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지역 대학의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은 이건 안 된다. 우리 지역 사회가 우리 지역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세워서 강력하게 어떤 자구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의 학생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가서 지금 이런 한 1년, 2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홈그라운드를 떠나서 굉장히 외톨이로 또 낯선 공간에서 겪고 있을 고생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지역 대학의 노력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역 안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지역민들도 지역에 있는 대학과 지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줘야 함께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또 각 주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 마찬가지로 대학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기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같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대학에서 열심히 더 해줘야 된다 이런 시간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수능이 이제 83일 남았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마음이 좀 초조할 텐데 끝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또 동료 같은 학생들을 위해서 응원의 문자로 응원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수능 화이팅, 수능 대박, 5반 대학 가자. 예, 이건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한 응원인 것 같습니다. 장학금 많이 주세요. 예, 대학 들어가면 각 학교에서 장학금 많이 또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능 만점 가자. 예, 고맙습니다. 다양한 응원의 문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자, 네 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KBS 시청자 주간 특별기획
22학번 새내기를 모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